어머니가 꼭 지금이라도 당장 문에서 들어오시는 것 같다. 또 어떤 때는 그 어머니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꿈에라도 보고 싶으셨는데, 그 꿈에 잘 안 보인다고. 그런데 어제 어머니 꿈을 꿨는데, 그렇게 한복을 입고, 뭐, 어떻게 과일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방에.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여보, 어디 갔다가 이제 오. 그렇게 하면서 너무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저도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밥 먹다 저도 울고. 유경수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국민은 박정희에게 동정의 시선을 던졌다. 유경수가 떠난 후 박정희는 철저히 고독했다. 그의 그림 중에는 애견들이 많이 보인다. 애견은 박정희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그 그림들 속엔 그의 고독이 묻어있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점점 포악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혁당 사건이다. 1975년 민청학년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구속된 인혁당 관련자 8명에게 전격적으로 사형이 선고된다. 그리고 전례 없이 그 다음 날 사형이 집행된다. 사형 집행은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같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8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갈 수 있습니까? 뉴스를 듣고 8사람이 집행했다는 소식들을 듣고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인혁당 사건은 철저한 보도 통제 속에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정말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가족들은 외국 언론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제 눈으로 시체를 보고서야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반유신 시위가 거세지자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다. 이때부터 유신체제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급조치 9호는 4년 6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제 유신시대는 긴급조치시대, 긴조시대라 불렸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긴조시대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대구에 사는 이한옥 씨. 그는 바로 긴급조치 9호의 희생자다. 22년 전에 퇴직되니까 지금 복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대의 폭력은 한 평범한 교사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다. 당시 상주의 어느 중학교 교사였던 이한옥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말이 긴급조치 9호 위반에 걸렸다. 어떤 학생이 질문하기를 선생님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박 대통령 혼자 출마했으며 한 표가 무효가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꼭히 한 표가 무효가 됐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질문해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은 100% 지지율로 그렇게 발표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참말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표가 무효되지 않겠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거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선진 외국에서 볼 때는 웃긴 일이라고 하지 않겠나. 이한옥 씨의 말을 한 학생이 신고했고 결국 이한옥 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교단을 떠나야 했다. 수업 시간에 한 평범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년 이상 징역살이를 해야 했다. 지금도 집사람은 제가 신문을 본다든지 텔레비 뉴스 보는 것도 그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알아가지고 그런 거 알다가 말이지 시사 문제 그런 거 알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무슨 또 그런 걸 보느냐 이거지. 아직 정신 못 차린다. 이런 식으로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그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늘을 남긴 긴급조치. 그는 아직도 어처구니 없이 떠나온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유신체제는 개개인의 삶을 구속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신을 배워야 했다. 초등학교 운동장도 유신의 홍보장이 됐다. 유신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아이들은 유신에 익숙해져 갔다. 어릴 때부터 유신 체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쇠뇌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유신 체제 속에서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병영이 되어갔다. 대학과 고등학교에서는 교련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고 군사문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다. 영화 한 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애국가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유신 체제는 이렇게 형식적인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기 하강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매일 오후 5시 전 국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다. 개개인의 자율이란 존재할 수 없었던 획일화된 사회. 어느덧 사람들은 그 사회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70년대에 우리가 목도했던 것은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 체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단히 강고한 그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선 겁니다. 모든 걸 위로부터 이렇게 누르는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선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체제가 80년대에도 계속 됐어요. 대통령이 바뀌어진다고 그게 없어져.